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모두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느니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주라 하더라도 쉽사리 집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실제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제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 혹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항상 이 공급 이슈 때문에 폭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매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대답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이 두려움들은 갈수록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자 유튜브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너무 이제 인과관계 없이 결과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하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물량이 가격 하락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게 답이라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봤자 사실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고 팔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절벽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다. 이러한 중간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공급 이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시기쯤에 입주 물량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주 시기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론 실거주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목돈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세를 놓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입주 시기쯤 분양된 단지들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쏠리는 것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다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집을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말 그대로 실거주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거지만,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한 분양권 상태일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집들을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매매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도 이제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때,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주 시기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시기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매 물량이 늘어나고 매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가격이 받쳐줬을 때 조금 더 탄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되는 단지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들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역시나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거는 심리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매도자라고 했을 때 팔고 싶은 가격이 이 정도 선인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많이 떨어진 금액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2023년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누가 더 급하냐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팔고자 하는 매물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급한 사람들이 확실히 매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뭐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내가 얼마 정도까지 깎아지면 당장 사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하게 싸게 살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인 거니까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이라면 우리가 크게 망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길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바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가 70에서 60% 정도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실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것들 빗대어 봤을 때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은 실거주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겠구나. 그러면 전세 물량도 사실상은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할지만 잘 설정을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지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을 곳이라고 예상되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암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평리동의 재개발 촉진 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구 태평로 지역 이런 곳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곳은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일단은 빨리 전세를 맞추는 게 되겠고요. 남들보다 빨리 조금 싸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어차피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해서 우리가 동계획도 잘 잡아보면 될 겁니다. 지금 주변 시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때쯤 되면 또 흔들릴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의 대구 부동산 관련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거, 기준 없이.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디 정도의 입지에 혹은 어떤 단지를 조금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최고로 싼 타이밍이란 건 절대로 없다.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카페 내에서도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이제 또 많이 좋아졌는데 또 기분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